엔드코트. 김정은 최악의 자충수를 뒀다. 엔드코트. 통제 불가인 북한 시민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생하게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시뻘건 불을 뿜으며 땅을 뒤흔들고 하늘로 치솟는 압도적인 장면을요. 그리고 시선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려 빛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구석에서 덜덜 떨며 손톱보다도 작은 SD카드를 꿀꺽 삼키는 비쩍 마른 청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수십만 명의 무장군대를 호령하는 최고 권력자에게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진짜 공포스러운 무기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세상을 멸망시킬 핵폭탄이 아니라 한 가난한 청년이 뱃속으로 삼킨 저 작은 메모리 칩입니다. 최근 김정은이 직접 공식 연단에 올라가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식 선언한 사건, 아마 뉴스에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단순한 구두 선언을 넘어서 한 국가의 근간이자 뿌리인 헌법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로 충격적이고 기괴한 지점은 이들이 오직 한국이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헌법을 2번이나 뒤집어 엎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헌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10년, 20년 뒤의 먼 미래를 내다보고 묵직하게 뼈대를 세우는 아주 단단한 기둥이잖아요. 그 거대한 기둥을 2년이라는 찰나의 시간 동안 2번이나 몰아쳐서 부수고 다시 세웠다는 건 북한 정권이 지금 무언가에 아주 절박하고 미친 듯이 쫓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핵무기까지 양손에 꽉 쥐고 있는 무소불위의 독재자가 왜 전투기나 미사일이 아니라 하필이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법을 방패막이로 꺼내 들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의 진짜 본질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머리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고 억지로 무릎을 꿇게 만드는 물리적인 폭력이 권력일까요?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깊게 파고들면 그것은 가장 하수들이나 착각하는 가짜 권력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총알이 무서워서 겉으로는 엎드려 무릎을 꿇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당신을 철저하게 비웃고 혐오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 사람의 껍데기만 억눌렀을 뿐 사실은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무력과 억압으로 나약한 육체를 짓누를 수는 있어도 사람의 뇌 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호기심과 남을 부러워하는 생각은 그 어떤 최첨단 레이더나 방어 시스템으로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 단추를 가진 붉은 집단이 지금 고작 나만의 텔레비전 드라마 한 편 때문에 뼈저린 공포를 느끼며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최고 지도자가 고작 영상물 하나를 막아보겠다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형까지 들먹이며 극단적인 법안을 쏟아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미사일보다 더 두려워하는 진짜 무기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 소름 돋는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살날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과연 총살의 공포가 인간의 뇌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북한 정권이 밀려드는 한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다급하게 꺼내든 방패는 이른바 3대 악법이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법안들입니다.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이름만 그럴싸하게 들으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거창한 법령 같지만 그 끔찍한 실체는 인간의 숨통을 무자비하게 조이는 지독한 목줄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기만 해도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15년이라는 세월을 강제 노동 수용소의 흙바닥에서 썩어야 합니다. 만약 그 영상을 이웃이나 친구에게 퍼뜨리기라도 한다면 곧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가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더 소름 돋게 만드는 것은 이 법이 규정하는 황당한 처벌 범위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오빠라고 다정하게 부르는 것,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학교 선생님을 쌤이라고 친근하게 줄여서 부르는 것. 우리가 매일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쓰는 단어 하나, 말투 하나를 남한 사람처럼 흉내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차가운 족쇄를 차고 인생이 완전히 끝장날 수 있는 지옥 같은 나라가 바로 지금의 북한입니다.
실제로 국제인권단체가 목숨을 걸고 탈출한 탈북자들을 심층 인터뷰해서 세상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아주 끔찍하고 야만적인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똑같이 어두컴컴한 방에 숨어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보이부 단속반에게 걸린 2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어떻게든 가족의 돈을 끌어모아 우리 돈으로 약 73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간부의 주머니에 은밀하게 찔러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풀려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른 한 명의 청년에게는 뇌물로 바칠 삼짓돈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화면을 보고 똑같은 죄목으로 붙잡혔는데 돈이 없던 그 가난한 청년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광장에 끌려가 처참하게 공개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고귀한 목숨값이 뇌물의 액수로 결정되고 돈이 있으면 살아남고 돈이 없으면 총알을 맞아야 하는 철저한 짐승들의 세계가 바로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인간 심리의 아주 기묘한 모순을 하나 발견하셨나요? 도대체 그들이 목숨을 걸고 몰래 꽂아 넣는 USB 안에 사형과 맞바꿀 만큼 대단한 혁명의 철학이나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억만장자들의 삶이 담겨 있었을까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내리에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장면은 우리의 뻔한 예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강남의 번쩍이는 마철루나 재벌 2세들이 누리는 비현실적인 럭셔리한 삶을 보며 침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듯 멍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지극히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입니다. 고단한 퇴근길에 식구들과 옹기종기 거실에 둘러앉아 바삭한 닭튀김을 배달시켜 먹고 주말이면 햇살이 들어오는 예쁜 카페에 가서 여유롭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고 자기가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단 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내 감정대로 자유롭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낭만적인 장면들입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거울을 하나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뼛속까지 똑바로 쳐다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한밤중에도 손가락만 스마트폰에서 몇 번 움직이면 기름진 치킨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고 언제든 달콤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썩어 넘치는 자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엄청난 특권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매일 소셜미디어를 의미 없이 스크롤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하냐며 나약한 불평만 쏟아내고 있지 않나요? 지구 반대편, 아니 바로 여러분의 머리 위쪽 국경 너머의 누군가는 여러분이 끔찍하게 지루하다고 혐오하는 그 평범한 닭튀김 한 조각의 일상을 단 한 번만이라도 구경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서늘한 총구 앞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하품 나오는 무의미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총살을 각오하고서라도 엿보고 싶은 찬란한 유토피아라는 뜻입니다. 이런 드라마를 본 북한 청년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폭발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저 텔레비전 화면 속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김새에 똑같은 말을 쓰는데 도대체 왜 우리만 개돼지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굶주리며 살아야 하는가? 이 작고 소박한 뇌 속의 질문 하나가 사실은 수만 발의 쇳덩어리 미사일보다 최고 권력자를 더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진짜 시한폭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총칼을 들이밀고 공개총살이라는 극한의 공포를 조장하면 이들의 뇌 속에 깊게 심어진 호기심을 영원히 멈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독재자라면 이 끔찍한 사형제도로 사람들의 본능을 억누를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으시나요? 1990년대 북한 정권은 국가의 거대한 배급망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길바닥에서 잡초를 뜯어먹다 굶어 죽는 끔찍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나약한 백성들을 무참히 버린 그 참혹한 절망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국가 몰래 거대한 암시장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장마당입니다. 이 장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태어나고 자란 1980년대 이후의 MZ세대 출생자들을 우리는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점고 영악한 청년들의 뇌 구조와 경제적 관념은 국가에 맹목적으로 충성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웅대한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잘 산다는 식의 국가적인 가스라이팅이 이 청년들에게는 단 1%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은 아주 소름 돋도록 현실적입니다. 정부가 무능력하게 밥 한 끼 주지 않고 국민을 쓰레기처럼 굶어 죽게 내버려 두었을 때 자신을 진정으로 먹여 살린 것은 벽에 걸린 싸늘한 수령님의 초상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진짜 영웅은 뼛속까지 시린 장마당 바닥에서 공안의 매질을 견디며 억척스럽게 물건을 팔아 돈을 벌어온 우리 엄마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이들은 높은 단상에서 울려 퍼지는 텅 빈 정치적인 연설이나 이념 따위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빳빳한 지폐와 눈앞의 따뜻한 밥그릇, 그리고 자본주의적 거래만을 맹신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한국 문화 소비 방식과 국가의 단속을 피하는 수법은 거의 진화론적인 생존의 예술에 가깝게 발전했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밀수입된 노트텔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휴대용 영상기기가 북한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정말 치밀하게도 CD와 SD카드를 동시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CD가 들어가는 겉면의 렌즈에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아주 지루하고 뻔한 북한 체제 선전 영화를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보이지 않는 은밀한 구멍에는 한국의 드라마와 예능이 가득 담긴 아주 작은 SD카드를 몰래 꽂아서 짜릿한 영상을 즐깁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밤중에 보이부 단속반이 방문을 박살내며 거칠게 들이닥치면 이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손가락으로 손톱만 한 SD카드를 쏙 빼서 곧바로 입안에 털어넣고 침과 함께 식도로 꿀꺽 삼켜버립니다. 메모리 카드가 물리적으로 기계에서 빠지는 그 찰나의 순간, 노트텔은 자동으로 CD 모드로 전환되어 텔레비전 화면에는 멀쩡하게 북한의 당을 찬양하는 선전 영화가 웅장하게 돌아가고 있게 되죠. 도끼가 바짝 오른 단속반원들이 아무리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수고 수색해도 물증을 잡아낼 방법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삼엄한 통제 시스템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진실은 밖이 아니라 바로 단속을 총괄해야 할 보위부 요원들 스스로의 부패에 있습니다. 국가가 한국 영상 시청에 대한 처벌 수위를 15년 징역형이나 사형까지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면 범죄가 싹 사라질 것 같으신가요? 행동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이것은 권력자의 완벽한 오산이며 정반대의 재앙을 스스로 불러오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처벌의 리스크가 무거워질수록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관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뇌물의 단가도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게 되거든요. 과거에는 값싼 담배 몇 갑 쥐어주면 눈 감아주고 풀려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면하기 위해 수백만 원의 엄청난 뒷돈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바쳐야만 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짜릿한 뇌물의 맛을 알아버린 단속 요원들은 더 큰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 오히려 범죄를 적극적으로 눈감아 주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부패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의 심층 보고서에서도 적발 사실을 공식 서류에 잉크로 남기기 전에 두툼한 현금 다발을 뇌물로 챙기고 범죄 기록 자체를 아예 백지장처럼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짓이 이미 하나의 확고한 사회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가혹하고 비현실적인 통제와 폭력은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칙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윤을 뽑아내는 더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체제의 최전선에서 국가를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사냥개들이 돈이라는 자본주의의 달콤한 독에 취해버리면서 그들 스스로가 한국 문화를 전국으로 유통하는 가장 안전하고 탄탄한 방패막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밤을 새워가며 쳐놓은 완벽한 철조망이 다름 아닌 자신이 기르는 충견들에 의해 안에서부터 형체도 없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안일한 상태에 빠진 여러분의 뇌를 한번 강하게 때려 깨워봅시다. 제가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는 아주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스스로의 양심에 대고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만약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잠을 줄여가며 모은 전 재산과 소중한 젊음을 누군가가 위대한 조국의 이상이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99%나 강제로 뜯어간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열을 착취한 대가로 남은 가족들에게는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만한 동전 몇 푼만 바닥에 툭 던져준다면요. 여러분은 그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내 운명이려니 하고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노예처럼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노로 이성을 잃고 그 폭력적인 시스템의 목줄을 향해 덤벼드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스크롤을 내려 댓글창에 여러분의 끓어오르는 솔직하고 진짜 대답을 활자로 남겨보시거나 만약 내 인생의 통제권은 죽어도 남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머리로만 멍하게 생각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뇌가 무기력증의 늪에 빠지지 않고 날카롭게 깨어있다는 걸 세상에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자, 댓글을 남기고 버튼을 누르셨나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더 잔혹한 현실의 밑바닥을 마주해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뼛속 깊이 느끼는 끔찍한 분노와 배신감은 단순히 재미있는 외국 드라마를 볼 자유를 뺏겼다는 가벼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패가 극에 달해 안에서 더 이상 뜯어먹을 고열이 남아있지 않게 되자 코너에 몰린 국가는 마침내 자국민을 상대로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이고 극단적인 피해 비즈니스를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젊고 창창한 청년들의 뜨거운 피와 살을 낯선 외국 땅에 팔아넘기면서 어떤 악마적인 계산기를 두드렸을까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 잔혹한 폭주의 끝에는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국 국방부 정보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의 낯선 전선으로 밀어넣은 젊은 병력이 무려 15,0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벌써 그 중에서 6,000명을 훌쩍 넘는 20대 초반의 꽃다운 청년들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팔다리가 잘리거나 싸늘한 주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드는 진짜 기가 막힌 경제적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 1명당 러시아 정부가 북한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보상금은 우리 돈으로 무려 약 2억 9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차가운 땅에 묻고 가슴을 찢으며 오열하는 그 불쌍한 늙은 부모의 손에는 과연 얼마의 위로금이 쥐어졌을까요? 고작 2,0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0만 원이라는 사람 목숨값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푼돈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대한 국가가 무고한 청년의 목숨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 피 묻은 돈의 99%를 중간에서 잔혹하게 가로채어 자신들의 호화로운 금고를 채운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장마당의 은밀한 입소문을 타고 고향에 남은 가족들의 귀에 슬슬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북한 사회 내부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들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내 피 같은 아들이 도대체 누구의 배를 불리기 위해 그 머나먼 타국의 얼어붙은 땅에서 피를 흘리며 짐승처럼 죽어가야만 했는가? 이제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던 사람에서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증오를 품은 괴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들보다 살아서 돌아오게 될 생존자들이 권력자에게는 훨씬 더 끔찍하고 두려운 재앙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러시아 파병이 김정은 정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외부 세계의 문명을 제대로 겪어본 적 없는 앳된 시골 청년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번쩍이는 스마트폰을 만져보고 최첨단 문명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버린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극한의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짐승처럼 돌격하는 보병 전술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들 앞에 나타난 현대전의 끔찍한 실체였습니다. 요즘 전쟁의 진짜 주인공은 사람이 쏘는 총알이 아니라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표적을 끝까지 추적해서 스스로 자폭해버리는 윙윙거리는 드론입니다. 실제로 전장에서 몰래 촬영되어 유출된 끔찍한 영상을 보면 현대전에 대한 훈련을 단 하루도 받지 못한 북한군 병사들이 드론이 계속 날아온다며 아이처럼 울먹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쏟아지는 첨단 기계들의 공격을 이해하지 못해 입으로 쾅쾅 폭발 소리를 어설프게 흉내내며
그저 덜덜 떨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의 언론들은 이 참혹하고 기괴한 상황을 두고 인간의 나약한 맨몸이 차가운 기계에 대항해 무식하게 돌진하다가 짐승처럼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비웃으며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삶을 찌르는 아주 차가운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무능한 것은 무지함입니다. 무지는 결코 순수한 특권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시대를 읽지 못하는 무지함은 그 자체로 잔인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무서운 속도로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로 변해가고 있는지 외면한 채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눈을 감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터 한복판에 내던져져 하늘에서 떨어지는 드론을 보며 벌벌 떨다 죽어가는 저 북한군 병사들의 비참한 말로가 곧 다가올 미래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좁고 어두운 방공으로 숨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거대한 시대의 수레바퀴에 짓눌려 흔적도 없이 박살나고 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 같은 전장에서 이 모든 기술의 격차와 세상의 진실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겪은 병사들이 훗날 고향으로 살아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인지 구조를 설명할 때 문지방 효과라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라도 한번 문지방을 넘어 눈부신 진리의 빛을 보고 나면 두 번 다시는 예전의 바보 같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눈먼 장님 행세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운 좋게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자기를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애원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깨달아 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목숨 바쳐 충성했던 조국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뒤처진 거대한 감옥이자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생존자들이 하나둘씩 북한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각인된 바깥 세상의 충격적인 기억과 자유의 냄새를 무슨 수로 지워낼 수 있을까요? 밤낮으로 은밀하게 돌아가는 장마당의 작은 SD카드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드라마의 달콤한 영상과 최전선에서 돌아온 참전 용사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참혹한 피해 진실. 이 두 가지 강력한 바이러스가 만나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북한 정권이 쌓아 올린 견고한 통제의 벽은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단속 요원들은 이미 돈맛을 알아버려 눈을 감아주고 있고 첨단 기기는 단속망을 조롱하듯 점점 더 작아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심어놓은 텅 빈 환각의 마취에서 풀려난 20, 30대 청년들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김정은의 핵무기와 사형 선고는 이미 종이호랑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북한 체제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질기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십 년간 강력한 공포 정치로 살아남았으니 이번에도 어떻게든 버텨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죠. 하지만 여러분, 과거 루마니아를 지배했던 끔찍한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비참한 최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도 눈물도 없는 철권 통치로 국민들의 숨통을 틀어쥐었던 그 무소불위의 정권이 완전히 붕괴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단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7만 명이 빼곡하게 모인 거대한 광장에서 독재자가 평소처럼 오만한 연설을 쏟아내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군중 속에서 내뱉은 아주 작은 야유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짓눌려 있던 분노가 그 한마디에 폭발했고 결국 군대마저 국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하면서 24년의 견고한 독재는 단 한 번의 연설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겉으로는 얌전하게 복종하는 척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외부에서 몰래 흘러들어온 정보들이 이미 국민들의 눈과 귀를 활짝 뜨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단단하고 무서운 요새처럼 보여도 그 내부의 기둥을 떠받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체제를 떠나버렸다면 아주 작은 충격 하나에도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역사의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미사일은 레이더로 탐지해서 하늘에서 요격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머릿속에서 한번 터져버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라는 자각의 폭탄은 그 어떤 철조망과 방어 시스템으로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한류는 아주 작고 얇은 USB 하나를 날카로운 창으로 삼아 최고 권력자가 둘은 두꺼운 헌법이라는 방패를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제 제 카메라의 렌즈를 북한 국경에서 거두어 화면 너머에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향해 정면으로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 긴 영상을 통해 북한의 끔찍한 비극을 구구절절 이야기한 이유가 고작 여러분이 소파에 기대어 달콤한 팝콘을 씹으며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향해 값싼 동정심이나 던지라고 만든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잔혹한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위선적이고 게으른 삶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차가운 거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속에 지독한 독재 정권을 스스로 하나 세워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당장 눈앞에 쾌락만 좇는 얄팍한 탐욕의 독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끔찍한 지연 행동의 독재, 익숙한 우물 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비겁하고 찌질한 안전지대의 독재 말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진실이 두려워 억지로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철조망을 쳤기 때문에 붕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신의 눈을 꽉 가린 채 이 바깥 세상의 무섭고 치열한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우물 안개구리를 자처하며 기회와 성장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주제에 어떻게 목숨을 걸고 총구 앞에서 진실을 갈구하는 그들의 절박함을 감히 동정하며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망치고 있는 진짜 끔찍한 적은 저 멀리 평양의 수뇌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장 핑계를 대고 침대에 눕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나약한 뇌 속의 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불평하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허세를 부리기 전에 썩어 빠진 여러분 자신의 그 게으른 마음가짐부터 가차없이 부수고 해방시키십시오. 제 이날 선 비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찔리거나 기분이 나빠지셨나요? 아주 훌륭합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완전히 썩지 않고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에 여러분의 뇌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냉혹하고 잔인한 진실들을 한 보따리 싸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다음번 만남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만든 변명의 감옥에서 단 한 발짝이라도 탈출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십시오.